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여기는 뼈 이식을 같이 해주셔야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속에 진짜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비용을 더 받으려는 건가?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드시죠.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뼈가 얇거나 낮아져 있는 경우는 정말로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365일 치과 대표원장 황규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언제 반드시 해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환자분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뼈 이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자연치아는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과 그 아래 뿌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뿌리 부분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면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빠져나간 자리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 주변에 뼈 지지 구조가 점점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뼈가 점점 녹고 잇몸이 내려가고 전체적인 구조가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면 정작 임플란트를 단단히 지지해줘야 할 턱뼈의 높이와 두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부족해진 뼈를 보충해서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뼈의 높이와 두께를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기초공사를 먼저 다져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나사 혹은 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를 벽에 박을 때 벽이 얇거나 부서지기 쉽거나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나사를 써도 금방 헐거워지죠. 반대로 벽이 두껍고 튼튼하면 나사가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뼈의 높이와 두께가 충분하고 단단해야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심기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뼈 이식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뼈 이식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니 임플란트입니다. 앞니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뼈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앞니 쪽 뼈는 원래 얇아서 이를 뽑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심어도 나중에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임플란트에 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시에 뼈 이식은 임플란트가 잘 버티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잇몸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위 어금니 임플란트입니다. 바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말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뼈 위에는 상악동이라고 불리는 큰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에 뼈 이식을 통해서 튼튼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턱뼈에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 상악동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모자라게 되고 막과 골 사이에 인공뼈를 이식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입니다.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 때도 생각보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아래 턱뼈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무작정 깊게 씹을 수는 없어서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가 특히 절실한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치아를 잃고 나서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작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시점에는 심을 수 있는 뼈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뼈 이식은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연구들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뼈 이식 및 임플란트 성공
수용률이 젊은 층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조직의 재생 속도와 뼈가 임플란트와 붙는 골융합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는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 임플란트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고 의사의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령인데 뼈이식까지 한다고 하니 더 걱정된다. 그렇다면 뼈이식과 임플란트 경험이 충분한 치과에서 상담과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 뼈이식이 정말 필요한 경우 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첫 번째, 뼈이식은 모든 임플란트에서 필수가 아니고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굳이 뼈이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반대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CT 등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특히 고난도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치과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수명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 내 뼈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보여주고 이해시켜주는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치과 치료를 선택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 솔직하게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카페같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치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365일 치과 대표원장 황규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